안녕하세요. 멤버십 가입 그리고 구독, 좋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AI가 알아서 거래하고 일하고 심지어 돈까지 버는 시대. 예전엔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보던 이야기였죠. 근데 이게 더 이상 상상이 아니라 바로 우리 눈앞에 펼쳐진 현실입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십만, 수백만의 자율 AI 에이전트들이 글로벌 금융시장을 막 쉴 새 없이 움직일 때 만약에 시스템에 오류가 나거나 대규모 금융사고가 빵 터진다면 과연 그 최종 책임은 누가 또 어떻게 지게 될까요? 오늘 분석에서는요, 바로 이 정말 중대한 질문의 답을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스마트 컨트랙트와 자율 에이전트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그 이면에 어쩔 수 없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인간 검증이라는 거대한 병목 현상,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할 열쇠를 쥔 파이의 KIS, 즉 서비스형 KYC 인프라가 어떻게 이 새로운 경제의 최종 승인자가 될 수밖에 없는지, 그 논리적이면서도 소름 돋는 이유를 지금부터 하나씩 아주 깊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많은 분들이 아직도 AI라고 하면 챗 GPT처럼 우리랑 대화하고 정보 찾아주는 그런 똑똑한 비서 정도로만 생각하실 거예요. 하지만 현실은요, 이미 그 단계를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이 바로 그 결정적인 증거예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AI는 더 이상 채팅만 하지 않아요. 이제 AI는 온체인, 그러니까 블록체인 네트워크 위에서 완전히 독립적인 경제 주체로 당당하게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먼 미래 예측이 아니고요.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수없이 일어나고 있는 충격적인 현실이라는 겁니다. 이 숫자 한번 보시죠. 16만 2천. 이게 대체 뭘 의미하는 숫자일까요? 바로 ELC 8004라는 표준화된 신원 등록 절차에 따라서요, 블록체인 위에 자기만의 고유한 신원을 딱 부여받고 정식으로 등록된 AI 에이전트의 숫자입니다. 근데 진짜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불과 몇 달 전 1월 29일에 이 시스템의 메인넷이 처음 열렸을 때 등록된 에이전트 숫자는 고작 337개에 불과했어요. 단 몇 달 만에 337개에서 16만 2천 개 이상으로 그야말로 기하급수적으로 폭발해버린 겁니다. 이건 그냥 숫자가 늘어난 게 아니에요. 하나의 거대한 패러다임이 통째로 바뀌고 있다는 가장 강력하고도 분명한 신호탄인 거죠. 그럼 이 16만 2천이라는 어마어마한 AI 군단은 대체 어디서 활동하고 있는 걸까요? 이 차트를 보면 모든 게 명확해집니다. 현재 22개나 되는 경쟁 네트워크 중에서 BNB 체인이 무려 33.5%, 거의 5만 4천 개가 넘는 에이전트를 끌어모으면서 압도적인 1위 장애를 꽉 지키고 있어요. 그 뒤를 이제 베이스랑 이더리움이 쫓고 있고요. 아니, 왜 하필 BNB 체인일까요?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다른 주요 체인들보다 수수료가 월등히 싸고 처리 속도도 빠르니까요. 수많은 AI 에이전트들이 비용 걱정 없이 마음껏 실험하고 활동할 수 있는 말 그대로 최고의 놀이터이자 실험장이 되어준 겁니다. 이 거대한 변화의 본질을 가장 정확하게 꿰뚫는 말이 바로 바이낸스 리서치의 이 코멘트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온체인 경제의 주체로 등록되기 시작했다.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까지의 소프트웨어는 그냥 명령을 수행하는 도구에 불과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 AI 에이전트들은 블록체인 위에서 자기만의 신분증 아이디를 갖고 자산을 소유하고 계약까지 체결할 수 있는, 기술적으로는 독립된 주체로 인정받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거대한 변화를 총 5단계에 걸쳐서 아주 체계적으로 분석해 볼 겁니다. 첫째, AI가 어떻게 경제 행위자로 떠오르고 있는지 그 현실을 제대로 보고요. 둘째, 하지만 이 시스템이 가진 치명적인 결함, 바로 책임의 장벽이 뭔지 파헤쳐 볼 겁니다. 셋째,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AI 금융 운영 체제, 3계층 신뢰 스택의 구조를 알아볼 거고요. 넷째, 이 새로운 판에서 주요 플레이어들은 각각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왜 파이의 KAAS가 이 모든 구조의 꼭대기에서 최종 승인자가 될 수밖에 없는지 명확한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파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AI는 더 이상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는 것, 이제 확실히 아셨을 텐데요. 그럼 대체 어떻게 온체인 경제의 새로운 행위자로 떠오르고 있는지 그 구체적인 작동 방식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AI가 자율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려면 모두가 따를 수 있는 표준화된 규칙, 일종의 약속이 필요하겠죠? 바로 이 3단계 프로세스가 그 핵심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ERC 8004 표준을 통해서 신원을 증명하는 거예요. AI가 블록체인에 나는 이런 능력을 가진 암흑의 에이전트입니다 라고 공식적으로 등록하는, 사람으로 치면 일종의 출생신고 같은 겁니다.
두 번째 단계는 ERC 8183 표준에 따라 계약된 일을 하기 위한 예산을 에스크로 계좌에 안전하게 확보하는 건데요. 쉽게 말해서 일을 시작하기 전에 대가를 미리 받아서 제3자한테 맡겨두는 거죠. 그래야 서로 먹튀할 위험 없이 신뢰가 생기니까요.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계약된 일이 성공적으로 끝나면 인간이 전혀 개입하지 않고 기계가 기계에게 약속된 대가를 자동으로 지불하는 자율정산입니다. 이 세 가지 표준화된 절차 덕분에 AI는 이제 우리 인간처럼 자율적으로 계약하고 일하고 돈을 벌 수 있는 말 그대로 경제적 시민권을 얻게 된 겁니다. 이 화면에 보이는 이미지가 바로 그 과정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로봇팔이 코인을 저금통에 넣고 있죠. 이게 바로 AI 노동과 상거래가 탄생하는 순간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 구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정말 중요한 변화가 있는데요. 이제 시장의 관심이 단순히 어떤 토큰이 유망한가에서 어떤 AI 에이전트가 유능한가로 넘어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AI는 이제 예산을 할당받아서 계약을 실행하고 시장에서 가치를 만들어내는 명백한 경제 주체가 된 거죠. 하지만 이렇게 완벽해 보이는 AI 경제 신세계에도 아직 해결되지 않은 아주 치명적인 결함이 하나 존재합니다. 바로 책임의 장벽입니다. 이 근본적인 문제 때문에 현재의 자율경제는 아직 소액거래나 저위험 영역에만 머물러 있을 뿐 수백만, 수천만 달러가 오가는 본격적인 고가치금융으로는 뻗어나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 이유를 지금부터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이 질문이 모든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꿰뚫고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떤 자산 운용소의 AI 에이전트가 수백만 달러 규모의 투자를 집행하다가 치명적인 버그 때문에 잘못된 주문을 내거나 해커의 공격으로 자산을 몽땅 도난당하거나 혹은 실수로 국제 제재 대상과 거래하는 대형 사고를 쳤다고 가정해보죠. 이로 인해 생긴 어마어마한 금전적 손실과 법적인 문제들, 과연 누가 책임져야 할까요? 코드 덩어리인 AI 소프트웨어한테 법적, 재정적 책임을 물을 수는 없잖아요. 이 질문에 명확하게 답하지 못하면 AI 금융은 절대로 주류가 될 수 없습니다. 이 책임의 장벽을 네 가지 측면에서 체계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째, 결함, the flaw.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AI가 사고를 쳤을 때 그 뒤에서 법적 책임을 질 주체가 근본적으로 불분명하다는 겁니다. 둘째, 규제, FATF and FinCEN.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FATF 같은 글로벌 금융규제 기관들은요, 모든 금융거래에 최종적인 이익을 얻는 소유주, Ultimate Beneficial Owner는 반드시 자연인, 즉 우리 같은 인간이어야 한다고 아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어요. AI는 자연인이 될 수 없죠. 셋째, 현실, the reality. 법적으로 기계는 책임을 질 수가 없습니다. AI 에이전트의 기술적인 아이디만 가지고는 수백만 달러 가치의 실물 자산, RWA, 나 대규모 스테이블 코인을 움직일 권한을 받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결론은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AI가 굴리는 돈의 단위가 커지면 커질수록 완벽하게 신원이 검증된 인간의 최종 승인 서명이 시스템 전체의 속도를 결정하는 거대한 병목 현상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치명적인 병목 현상을 어떻게 해결하고 AI 금융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킬 수 있을까요? 여기서 바로 새로운 금융 운영 체제, 3계층 신뢰 스택, 트러스트 스택이라는 아주 혁신적인 개념이 등장합니다. 이것이 바로 AI 금융을 완성시킬 핵심 해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신뢰 스택의 가장 꼭대기 3층은 바로 KYA, Know Your Agent입니다. 이건 시스템의 실행층으로 기술적인 신뢰를 담당하는 부분이에요. 지금 움직이고 있는 이 소프트웨어 에이전트가 대체 누구인지, 어떤 코드로 만들어졌고 어떤 권한을 가졌는지, 과거 거래 평판은 어땠는지, 모든 행동 로그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검증하는 계층입니다. 쉽게 말해서 AI 에이전트의 모든 기술 정보를 담은 소프트웨어의 여권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 바로 아래 중간층인 2층은 KYB, Know Your Business입니다. 이건 조직층이라고 부르는데요. 경제적인 신뢰를 담당합니다. AI 에이전트가 처리하는 그 많은 돈과 계약들이 현실 세계에 어떤 법인이나 사업자에 소속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즉, AI 에이전트라는 디지털 행위자를 현실 세계의 경제 주체와 연결해주는 아주 튼튼한 다리 역할을 하는 셈이죠. 그리고 이 모든 구조를 떠받치는 가장 중요하고 단단한 기반, 1층은 바로 KYC, Know Your Customer입니다. 이것은 책임의 뿌리가 되는 루트층으로 규제와 최종 책임을 담당합니다.
이 계층은 AI 에이전트와 그걸 운용하는 법인의 맨 뒤에 서서 모든 법적 책임을 지는 자연인, 즉 우리 같은 인간의 신원을 증명하는 역할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글로벌 금융 규제가 요구하는 최종 책임의 종착점이 바로 여기 KYC인 겁니다. 자, 이 화면이 바로 완성된 AI 금융 OS의 전체 구조도입니다. 가장 위에는 AI 소프트웨어 자체를 검증하는 KSY 실행층이 있고 중간에는 그 AI를 소유한 법인을 확인하는 KYB 조직층이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장 밑에서 떠받치는 단단한 기반함처럼 최종 책임자인 인간을 증명하는 KYC 책임 루트층이 존재하는 거죠. 이 세 가지 계층이 완벽하게 결합될 때 비로소 AI 금융은 규제와 시장의 신뢰를 얻고 수십억 달러가 오가는 고가치 영역으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조에서 가장 근본적이고 절대 대체 불가능한 핵심은 두말할 필요 없이 바로 이 KYC 루트층입니다. 그럼 이 3계층 신뢰 스택이라는 새로운 지도 위에서 현재 시장의 주요 플레이어들은 각각 어디에 위치하고 있을까요? 과연 누가 어떤 레이어를 장악하면서 미래 금융의 패권을 주려고 하는지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화면에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요. 현재 시장을 이끄는 두 거물이 서로 전혀 다른 레이어를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BNB 체인은 수많은 AI 에이전트들이 마음껏 활동하는 무대, 즉 KYA 실행 레이어의 확실한 지배자고요. 반면에 파이의 KAS는 그 에이전트들 뒤에 있는 인간과 조직을 증명하는 KYC와 KYB, 즉 책임 레이어의 압도적인 잠재적 지배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둘은 서로를 죽여야 하는 직접적인 경쟁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새로운 금융 OS의 필수적인 상층과 하층을 각각 책임지는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는 점입니다. BNB 체인의 역할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죠. 앞서 봤듯이 AI 에이전트 등록수에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면서 KYA의 사행 레이어를 완벽하게 장악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아주 현실적인 포인트가 있어요. AI 에이전트들이 네트워크를 쓸 때 내는 수수료, 즉 가스비는 BNB 코인으로 내지만 에이전트끼리 실제로 상거래를 하거나 계약을 정산할 때는 가치가 안정적인 USDT나 USD1 같은 스테이블 코인으로 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BNB 체인은 AI들이 활동할 인프라를 제공하고 그 사용료를 받는 역할을 하고 실제 경제 활동은 안정적인 가치를 지닌 디지털 달러로 돌아가는 굉장히 성숙하고 현실적인 이중 구조를 갖추고 있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가장 핵심적인 파트입니다. 왜 AI가 실제로 활동하는 그 화려한 실행 레이어가 아니라 그 뒤에서 조용히 인간을 증명하는 이 책임 레이어가 결국 이 새로운 경제의 왕좌를 차지하게 될까요? 그리고 왜 파이의 KAAS가 그 왕좌의 가장 유력한 주인이 될 수밖에 없는지 그 최종적인 이유를 명확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파이 네트워크의 진짜 본질은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코인이 아닙니다. 바로 이 화면에 요약된 것처럼 이미 수년에 걸쳐서 완성해 놓은 거대한 KYC, KYB 인프라 그 자체예요. 이미 1,800만 명이 넘는 다른 프로젝트와는 비교조차 힘든 어마어마한 규모의 인간이 신원검증 KYC를 마쳤습니다. 또 사업자 검증 KYB를 통과한 주체만 메인넷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설계해서 책임의 근거를 마련해뒀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 강력하고 방대한 KYC 인프라를 외부의 다른 웹3 프로젝트나 일반 기업들에게 서비스 형태로 제공하는 KAS, KYC as a Service 모델을 지향한다는 점입니다. 이건 전 세계의 다양한 규제 포맷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설계된 그야말로 글로벌 책임 증명 솔루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분석의 가장 결정적인 포인트는 바로 이겁니다. AI 에이전트가 처리하는 금융거래의 가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즉 수십, 수백만 달러가 오가는 고가치 금융으로 진입할수록 시스템은 반드시 KYA라는 실행층 위에 KYC, KYB라는 책임층을 요구하게 된다는 겁니다. AI가 얼마나 똑똑하고 빠른지는 부차적인 문제가 돼요. 그보다 이 엄청난 거래를 최종적으로 책임질 인간과 조직이 누구인가, 이게 시스템 전체의 신뢰도를 결정하는 핵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오늘 분석의 최종 결론을 딱 한 문장으로 집약한 겁니다. AI 에이전트 시대의 진정한 승자는 가장 똑똑한 AI 모델을 개발하는 회사가 아니에요. 바로 검증 가능한 주체, 즉 인간과 조직을 거대한 돈의 흐름에 연결하는 책임의 인프라를 장악하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화려한 실행 기술은 언제든지 더 뛰어난 기술로 대체될 수 있지만 신뢰와 책임의 뿌리가 되는 이 검증 인프라는 한번 구축되면 정말 쉽게 대체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머지않아서 수십만, 수백만의 AI 에이전트들이 여러분의 자산을 운용하고 투자하고 거래하는 세상이 온다면 여러분은 눈에 보이지 않는 소프트웨어의 빠른 실행을 믿으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뒤에 있는 신원이 확실한 인간의 승인을 가장 신뢰하시겠습니까? 금융의 권력이 실행에서 검증으로 넘어가는 시대, 그 거대한 변화의 중심에 바로 우리가 서 있습니다.